지금 여러분 식탁이나 주방 선반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아주 평범한 소금통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뭐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이 하얀 가루를 음식에 슥슥 뿌리잖아요. 너무 흔하고 또 너무 싸서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소금 한 꼬집이 한때는 황금보다 더 귀했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걸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또 끔찍한 전쟁까지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다면요? 설마 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인류의 진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고 하얀 결정체가 어떻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에서 시작해서 문명의 엔진이 되고 또 자유를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숨겨진 가장 위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금 한 알, 이게 수억 년 전에 사라진 고대 바다의 눈물 같은 거거든요. 인류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이 작은 결정체가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 정말 모든 순간에 함께하면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이 된 거죠. 자, 그럼 그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모든 건요, 정말 그저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갈망,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사도 나라도 없던 아주 까마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갈증을 느꼈어요.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가 않는, 네, 바로 소금을 향한 갈증이었죠. 맞아요. 소금은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 그 자체였던 거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 뇌는 생각을 멈추고 근육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심장은 박동을 멈춥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가 바로 이 소금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인류가 뭐 이런 복잡한 생화학 원리를 알았겠어요? 몰랐죠. 하지만 그들의 몸, 그들의 유전자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금을 원한다는 건 무슨 사치스러운 입맛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던 거예요. 그럼 대체 이 귀한 생명의 돌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바로 자연의 위대한 스승, 동물들을 관찰해서였습니다. 보니까 초식 동물들이 이상하게 어떤 특정 장소에 자꾸 모여서 땅이나 바위를 핥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따라가 본 인류는 마침내 짠맛이 나는 흙과 암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자원 탐사였고 소금을 찾는 길이 곧 생존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소금의 발견은 곧바로 인류 문명의 빅뱅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과정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인류가 처음으로 시간을 정복하게 된 사건이라고요. 여름의 풍요로움을 겨울의 굶주림에 대비해서 저장하고 소금에 절인 식년을 배에 싣고 저 미지의 바다로 떠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인류를 정착 생활과 계절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최초의 타임머신이었던 셈이죠. 식량을 저장하고 군대를 먹이고 장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소금을 통제하는 사람은 곧 세상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금은 생명의 도를 넘어서 권력의 상징, 바로 하얀 황금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에서 잡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피라미드를 짓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먹이는 거의 산업적인 규모의 식량 공급망을 만들었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나라가 독점해서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만리장성까지 쌓아올렸죠. 심지어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에서는요, 사막을 가로질러 온 소금 덩어리가 글쎄 같은 무게의 금이랑 거래됐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소금은 당신을 살려주니까요.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즉 셀러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금에서 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탱했던 군인들은 급료의 일부를 소금을 살 수 있는 특별 수당, 살라리움으로 받았거든요. 소금은 그들의 생존과 전투력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능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저 친구는 자기 소금값도 못해. He's not worth his salt라는 표현이 생겨났고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냥 조미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로마에게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그들이 만든 길 이름에서도 딱 드러납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로 연결되는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길의 이름이 바로 비아 살라리아, 우리말로 하면 소금길이었습니다. 동쪽 아드리아의 연안의 소금 생산지에서 로마까지 소금을 나르던 이 길은 제국 경제를 움직이는 대동맥이었고, 로마 군단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생명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원을 느근가 독점하게 되면 역사는 어두운 페이지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던 하얀 황금은 이제 국민들을 쥐어짜는 억압의 도구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소금을 들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중세 프랑스에는 가벨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세였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양의 소금을,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값에 강제로 사도록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농부가 아이들 먹일 돼지고기를 염장할 소금을 살 돈이 없다? 그럼 그 가족은 겨울 내내 굶어야 하는 겁니다. 생존 필수품에 매긴 이 불공평하고 잔인한 세금에 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소금이 자유의 상징이 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1930년 인도에서 펼쳐집니다.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이 인도인들이 바닷가에서 소금을 줍거나 만드는 것조차 불법으로 정하고 오직 영국산 소금만 비싸게 사도록 강요했어요. 이때 마하트마 간디가 나선 겁니다. 그는 총과 칼 대신에 가장 평화롭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소금을 손에 들었습니다. 24일 동안 386km를 걸어서 바다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소금기 섞인 진흙 한 줌을 집어들었죠.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그 어떤 제국도 빼앗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인도 전역에 독립을 향한 거대한 불꽃을 지폈던 겁니다. 프랑스 혁명과 인도의 독립을 지나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접어듭니다. 거대한 기계의 굉음과 함께 인류는 땅속 깊은 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수천 년간 인류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그 하얀 황금, 소금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요, 인류는 증기기관이랑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해서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암염층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생산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가격은 폭락했죠. 마침내 소금은 왕이나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하얀 황금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린 거죠. 하지만 소금의 진짜 활약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 과연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맛있다 하고 먹는 소금 있죠. 이게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고작 6%래요. 6%. 아니 그럼 나머지 94%는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바로 소금이 현대 세계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 창밖의 유리, 읽고 계신 책의 종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비누와 세제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화학 공정의 핵심 원료가 바로 소금이에요. 또 겨울철에 도로를 녹여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요오드를 첨가해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것처럼 이제 소금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그 소금통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전히 그저 평범한 하얀 가루로만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음식에 뿌리는 그 작은 소금 결정체 하나가 로마 병사의 땀과 이집트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모두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소금 하나는 그냥 광물이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투쟁과 혁신, 그리고 꿈이 담겨 있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생각할수록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소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가장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요. 다음에 소금통을 집어들 때 잠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손안에 문명을 건설한 비밀을 쥐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주변을 탐험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온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